네, 안녕하세요. 조명과 카메라 실습 이종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수업의 2차시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어, 조명과 카메라 실습이 어떻게 진행될지 조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요.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조명을 수업하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고서 중간고사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조명 연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수업이죠. 간단한 전반적인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 수업은 그 중에서도 하드 라이팅, 그 다음 수업은 소프트 라이팅, 그리고 컬러 라이팅. 조명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정도 주제로 좀 수업을 할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업 때 했었던 것처럼 사진 촬영을 통한 중간고사 그리고 평가를 하고요. 기말 때는 이제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들, 주로는 렌즈별 차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업은 사진을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렌즈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에 따른 실습을 또 진행하고, 사진 촬영을 통한 실기 평가와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명이라는 건 쉬운 말로는 빛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모든 사물은 다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 빛이 반사된 걸 우리 눈에 받아서 그게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색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빛을 통해서만 어떤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떤 물체는 빛을 많이 반사하기도 하고 어떤 물체는 조금 반사하기도 하고 반사면의 성질에 따라서 고유한 색상이나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빛을 조금 반사하는 물체는 검정색으로 보이고 빛을 많이 반사하는 물체는 흰색으로 보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 촬영에서의 빛이라면 그 반사된 물체의 빛을 우리가 눈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필름이나 디지털 센서에서 받아들이게 되겠죠. 렌즈를 통해서. 근데 이제 필름이라면 화학 처리를 일으킬 때고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고 디지털이라면 센서에서 그런 프로세싱을 통해서 고유한 색상으로 상을 맺게 만들 거예요. 연출된 촬영 아래에서는 촬영자 그리고 스태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빛을 어떻게 설계할지 그런 걸 고려하게 됩니다. 빛이 없다면 상도 없는 거죠.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의 우리의 목표는 촬영 기획에 따라서 왜 이 조명을 설계했는가를 파악하고 조명이 어떻게 변화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차이들 연습해서 모델이나 연기자로서 활동을 할 때 촬영 의도에 맞게 내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를 최대한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습을 할 거예요. 예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대부분의 촬영들이 컬러로 이루어지죠. 컬러의 시대니까.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흑백이 먼저 탄생했을 거고요. 같은 사물을 찍었을 때 조명에 따라서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차이를 첫 번째 예시로 컬러와 모노를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흑백이라는 건 좀 이미지를 어떻게 의도하는가에 따라서 일부러 사용하는 매체죠. 예전에는 흑백으로밖에 할 수 없었을 테지만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의도하는가를 좀 차이를 내는 걸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예시고요. 뭐 이런 예시는 이건 자연의 햇빛, 좀 날이 흐린 날 아래에서 구름이 많이 껴있을 때 부드럽게 펼쳐진 자연의 엄청나게 큰 대형 광원이죠. 그리고 그걸 만난 거는 뭐 반사율이 굉장히 높은 뭐 자동차의 금속 표면이에요.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커다란 영역에 이렇게 빛이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태양이 가지고 있는 아주 커다란 형태, 커다란 면적의 빛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쪽 부분들, 그림자와 빛이 만나는 꺾이는 부분에 커다란 빛을 한 번에 비춘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부드러운 조명과 딱딱한 조명, 뭐 우리가 수업 때 따로따로 설명할 수 있는 뭐 소프트 라이팅과 하드 라이팅인데요. 보통 이제 뭐 인물, 특히 여성 사진, 그리고 뭐 뷰티 사진, 이렇게 커다란 빛을 부드럽게 비추게 돼요. 전반적으로 뭐 피부도 좋아 보일 수 있고, 일관적인 색톤을 만들어주죠. 이쪽 머리 쪽에도 커다란 빛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느낄 수 있고요. 하드 라이팅이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카메라 바로 위에 달려있는 플래시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데 좀 더 강렬한 느낌을 표현하게 돼요. 좀 더 직접적으로 모든 사물들에 균일하게 빛이 비춰지고 강한 콘트라스트, 좀 더 강한 느낌에 적합한 빛이 되겠죠. 이 두 사진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 이렇게 그림자가 굉장히 부드럽게 사라지는 듯한 이런 부분의 그림자들, 그런 느낌. 이건 이제 얼굴 턱선에 이렇게 강하게 맺혀지는 딱딱한 그림자들. 네, 이렇게 부드러운 빛과 딱딱한 빛은 이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왼쪽 사진이 좀 더 강한 빛, 오른쪽 사진이 좀 더 부드러운 빛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후 시간에 태양이 이렇게 이쯤에 들어있는 그런 야외 상황이에요. 근데 이날은 이제 구름도 없고 하늘이 굉장히 맑은 상태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동그란 해가 떠 있는, 빛은 굉장히 직선적으로 모델한테 비추게 됩니다. 물론 이제 태양은 굉장히 강한 커다란 빛인데 지금 상황처럼 어떤 대기가 맑거나 커다란 뭐 반사체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강한 콘트라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밝게 비추는 하이라이트 부분과 이렇게 선명한 그림자 선, 이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빛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 사진은 전체적인 스튜디오의 밝은 공간들에 부드럽게 비춰진 인공 조명 아래인데,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림자 선이 나오죠. 요즘의 추세로는 좀 더 자연광에 가까운 굉장히 부드러운 빛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조명 반사판을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빛이 들어가는 그런 설계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사진의 모델들의 포즈와 표정 같은 것들이
그런 전체적인 빛의 분위기에 어우러져서 약간은 좀 더 개방적이고 활달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사진이 왼쪽 사진이라면, 오른쪽은 모델의 표정과 포즈도 굉장히 차분하고 부드러운 빛과 어우러지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조명이 의도된 촬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의 촬영이 아닌 충분히 계획된 연출하에서 촬영을 하게 되니까 빛이라는 것도 설계를 대부분 하게 된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에 있어서 대부분 인공 조명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마치 조명을 안 쓴 것 같은 그런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조명팀 또는 뭐 사진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조명 설계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상황이 인공광이라는 걸 감안을 하고 조명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분위기의 포즈나 표정의 연기를 내가 해야 할지를 한번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커다란 면적을 사용한 조명인데, 앞에 봤던 사진들보다는 뭐 면적이 좀 작죠. 그래서 그림자가 좀 더 또렷하고, 비교적 또렷하고, 전반적으로 조명이 이 두 명의 모델에게 다 비춰진, 그 배경까지도 그렇게 비춰진 상황의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사진은 앞에 사진과는 좀 다른데, 좀 더 작은 크기의 빛, 그리고 강한 빛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콘트라스트가 높고, 뭐 어떤 이런 빨간 색감, 파란 색감, 뭐 이런 색깔들을 다 강조하면서 좀 더 발랄한 모델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설계된 빛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턱 밑에 강한 그림자들, 그리고 모든 색깔이 선명하게 도드라지는 이런 색깔 표현들, 뭐 금속이나 뭐 이런 섬유 소재, 청바지, 이런 것들의 분위기를 잘 살리기 위해서, 질감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 설계된 강한 조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하기로 했던 부드러운 조명, 뭐 딱딱한 조명, 컬러 조명, 이런 예시에서 세 번째 이제 컬러 조명인데, 이건 이제 하얀 배경 공간을 컬러 조명으로써 이렇게 색깔을 입혀준 거죠. 모델들의 의상과 어떤 조금은 장난스러운 포즈들,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색채 요소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실 이건 세트의 개념까지 빛으로 같이 공유한 상황이 되겠죠. 컬러 조명을 사용한 의도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았고요. 앞서 보여줬던 사진들을 가지고 좀 본인들이 이제 참고를 해서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과제를 통해서 세 가지 조명 상황을 연습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사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적절한 예시로 사용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지,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고,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실제로 사진 촬영을 같이 하면서 연습한 결과들을 이제 중간고사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하드 라이팅 촬영 실습이에요. 자연광 또는 인공광, 어떤 조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조명의 성질 중에 하드 라이팅을 찾아서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의
사진을 촬영해 줬으면 해요. 셀카도 좋고, 아니면 뭐 타이머를 설치해도 좋고, 주변에 이제 부탁을 해서 그런 빛 아래에 있는 본인의 모습을 촬영해 주길 바랍니다. 각각 여러 가지 조명 환경들을 좀 찾아서 촬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4가지 정도 빛 아래서 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4장 이상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해요. 딱딱한 조명을 예를 들자면, 아무래도 전구나 그런 것들보다는 요즘 많이 쓰는 LED 조명들이 좀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아까 봤던 야외 사진처럼 한낮의 태양광, 쨍쨍한 날, 그럴 때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장소, 아니면 뭐 전등갓을 씌우지 않은 그냥 알전구 있죠. 그런 전구 상태를 뭐 바라본다든지 옆에 선다든지, 그리고 뭐 휴대전화 플래시를 바로 비추면 꽤나 강한 조명이 될 수 있으니까, 특히 뭐 야간 같은 때 뭐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얼굴에 그런 조명을 비춰서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셀프 카메라, 핸드폰 셀프 카메라를 사용해도 충분히 그런 딱딱한 조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가로등 아래 서면, 실제로 뭐 약간 이렇게 눈 위가 좀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골격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그림자가 떨어지는 그런 조명을 연출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길 바라고요. 아니면 뭐 자동차 헤드라이트 앞에서 서 있어서 뭐 정면으로 직접적인 광원을 받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사진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네, 부드러운 빛이에요. 딱딱한 빛과는 반대로 부드러운 빛인데, 자연광이나 인공광은 역시 상관없습니다. 딱딱한 빛이 아닌 반대되는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4가지 사진을 제출해 주길 바랄게요. 예를 들자면 뭐 집에 있는 형광등은 이제 보통 등기구라는 그런 좀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빛이 대부분이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아침이나 해질녘, 그러니까 해가 넘어갈 때, 떠오를 때, 그리고 좀 되도록 흐린 날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부드럽게 펼쳐지는 그 커다란 빛, 아니면 낮이라면 어떤 그림자 안에 들어가면 그 몸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그림자야겠죠. 건물 그림자라든지. 그런데 들어가면 좀 더 부드러운 빛 아래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스탠드라면 전등갓을 씌우면 아까 그 전등갓을 뺀 전구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버스 정류장 같은데, 지하철 광고판 같은데 보면 굉장히 큰 빛이에요. 그 옆에 바로 선다면 되게 부드러운 조명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명이 뭐 한 개가 아닌 뭐 여러 개의 조명이 있는 그런 장소, 뭐 루미나리에 뭐 빛을 많이 켜놓은 그런 곳들에 가면 부드러운 빛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주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컬러 라이팅. 컬러 라이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자면 광고 간판 같은 어떤 색깔을 좀 많이 쓰죠. 뭐 네온 사인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사진 같은 게 들어간 광고들, 아니면 뭐 글자를 네온으로 밝힌 뭐 색색깔 글자들이 있는 곳 아래, 이런 곳은 이제 야간에 가야지만 그 빛의 효과를 좀 극명하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노란 전구 있는 백열등이 있는 곳들이 있죠. 그런 곳에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요즘에 뭐 어떤 뭐 LED 조명 같은 것들이 뭐 캠핑용이나 휴대용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색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굉장히 깜깜한 곳에서 어떤 뭐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블루투스 장치에 뭐 파란빛 뭐 그런 것들은 좀 광원이 약하긴 하지만 색깔을 내는 조명으로 좀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노란 가로등이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찍을 수도 있고, 노란빛 아래에서. 아니면 뭐 쇼핑몰 매장 같은 데 이제 광고나 사인용으로 쓰는 색색깔 조명들, 그런 데서도 촬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휴대폰 화면을 뭐 색깔을 입혀서 뭐 반짝이게 한다든지 그런 앱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뭐 얼굴 가까이에 비추거나 하면 좀 작은 컬러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염두해 주시길 바라고요. 각각의 1, 2, 3차 과제들은 제출 기한을 좀씩 텀을 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제들을 이제 취합해서 각각 사진들을 강평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다음 차시 수업들로 진행하면서 조명의 활용도나 어떤 그런 차이점에 대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길 바라고요. 그 느낌을 받아서 이제 실제 중간고사 때 적용할 수 있는 본인의 색깔, 그런 연기,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같이 의논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런 사진을 만들 거고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해서 그런 걸 같이 연출을 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중간고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제 잘 참고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 수고 많았습니다.